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커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윤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넥스트 제너레이션 클라우드 서밋 24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일반화됐는데 생각보다 글로벌하고 국내 동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서비스들에 대해서 실무자의 관점에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면 효율적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저는 저희 회사는 한 12년 정도 모바일 앱을 데이터를 구글하고 애플에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 마케팅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는 연차와 관계없이 산업과 관계없이 그 모바일을 활용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낮은 회사가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하고 많이 이제 고객사하고 만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모바일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브를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나 올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회사들을 보면은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을 아직도 좀 주저하고 있는데 요새 이 벤처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예 시작부터 AI 기반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장착이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어느 솔루션이 좋다라는 거는 오늘 세션의 다른 파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툴이라는 것도 내 업무에 효율적이고 핏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같이 MZ들이나 뉴 엔트리 멤버들이 왔을 때 이 사용자들이 또 교육을 시키고 실무에 넣고 하려면 진입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명 MZ 스타일 실무 협업 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미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원래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오피스가 여러 군데 있거나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회사들한테는 업무의 효율성이 결국은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제가 지난주에 HCI 코리아를 갔다 왔기도 했지만 여기에 모든 화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AI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한국에서도 큰 특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짜 화두는 뭐 생산성, 제너레이팅 AI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에서는 AI가 어떻게 클라우드 앱과 만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를 쓰고 앱을 써라 라고 하기보다는 업무에 그냥 워드나 오피스처럼 편하게 활용하시면서 업무의 연장을 가면 좋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업무 스타일의 차이를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시는 이유는 사실은 어딘가에 자료를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요새 아직도 이메일에 엑셀 파일을 첨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엑셀 파일이라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보안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곧 경쟁력이니까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신다 한다면 엑셀을 파일 첨부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시트로 만들거나 오피스 365로 만들으셔서 해당하는 문서에 이메일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여러 명이 들어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정하고 의견을 주고 코멘트를 해서 타임 세이브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모 S사 큰 회사에서 인프라를 만들 때 인프라 대신에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직원들이 동시에 각자의 만드는 업무를 엑셀로 썼더니 그 엑셀을 합치는 사람이 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오면은 그 회사만의 서식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각자 자기가 작업을 해서 올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초급 인력이나 고급 인력이나 또는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사고 터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퍼포먼스가 가속화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고용은 증대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같은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클라우드 기반을 지원하는 걸 쓰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아니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디시전 메이킹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고 계시나요? 일단 회사 이름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이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스포스 약간 갸우뚱하신가요? 아마존. 이 정도는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이 각자 자기 회사만의 AI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특정한 공공기관이나 보안 이슈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써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세일즈직이나 관리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보면서 비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1년에 얼마가 들고 다음에 어떤 걸 쓰면서 최적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가시지 말고요. 먼저 회사의 업무의 프로세스와 리소스를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구하고 여기에 업무에 기존에 썼었던 문서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 보셔서 최적화를 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이제 엔데믹 정도 됐었고요. 근데 올해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프로그램들, 비즈니스 업무용, 생산성 향상용,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US 마켓에서 작년에는 요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 굵직하게 보면 MS, 구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업무하기 좋기 때문이지 그 회사가 좋아서거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약간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글 쪽으로 가속화된 것도 있고요. 이제는 MS 같은 경우에서도 팀스를 통해서 그룹핑을 하고 업무를 협업하고 그룹 단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MS나 그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돌발 주자는 챗GPT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놀랍지도 않지만 한국에서도 작년 연초에 3.5가 출시되고 나서부터는 가속화됐습니다. 자,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한국 사용자는 과연 클라우드 시대에 어떤 앱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한국은요, 시즌적으로 특이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IT 코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세금 계산서를 포함을 해서 각종 업무 민원 활동들을 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하고 잡을 구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글이나 MS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올해를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올해 24년에는 제일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쩌죠? 챗 GPT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요새는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진짜는 업무에 부담이 안 가면서 자연스럽게 업무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보자들보다는 업무 스킬이 어느 정도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챗 GPT를 씀으로 인해서 업무에 자잘한 업무들이나 시간 소요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는 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써봤던 챗 GPT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주제인 클라우드 앱에 한국과 미국의 앱 동향을 트렌드를 정리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는 답을 해주지 못했고요. 적당하게 처음에는 한국하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클라우드 앱을 GPT가 답을 해줬는데 제가 바로 애플과 구글 앱마켓에 근거를 제시해줘 하니까 바로 GPT가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21년 이전의 데이터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업무, 생산성, 비즈니스를 위한 앱들은 GPT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해외로 못 가셨던 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신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라는 앱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만 쓰는 걸까요? 업무적으로만 쓰는 걸까요? 공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작년에 저도 연말에 2번이나 출장을 갔다 왔는데 줄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줄을 진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바로 출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로 쇼타임이었는데 거기에 비결은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라는 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걸 다 미리 사전에 등록해 두시면 퀵하게 업무를 보러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모든 데이터들이 좀 영상이라든지 파일이 용량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은 좀 올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점도 있는 게 메일박스의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이 또는 빅파일, 네이버의 빅파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클릭 투 다운로드, 바로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상대방이 무엇을 쓰든지 간에 정해진 기간에 유효한 만큼만 해당하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효용성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DT 한다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이랬을 때 보면은 이런 상황 많이 겪지 않아요? 아, 가만히 있자. 내가 예전에 썼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파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서에 썼었던 표현 어구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이렇게 하거나, UX 시나리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가 아니고 전체 메일부터 파일까지 해서 모두 다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갔거나, 특정 시기에 표현이 들어갔었던 문서 제목이 아니고 본문까지 찾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휘발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재사용이라든지 업무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업무나 좀 특정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도 이제 국가를 초월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VPN 서비스의 니즈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보의 제한성이 없지만 반대로 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해외형 서비스들을 한국 분들이 이제는 해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을 경유해서 또는 일본을 경유해서 접속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연말에 작년에 좀 쇼킹했던 건 국제 컨퍼런스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 제가 있었던 호텔 이름도 인터내셔널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터넷에서 특히 구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출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번 중국은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글 용품을 쓰시거나 MS를 쓰실 때 중국 출장을 가서 홍콩이 아닌 지역을 갈 때는 이런 부분에서 구글로만 해놓지 말고 세컨 서비스의 데이터 백업을 하고 출장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글하고 애플이 다른 회사라는 거는 알지만 사실 이 모바일 앱의 액티비티도 다르다는 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다르니까 형태도 다르지만 이 데이터의 분석을 보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서비스를 애플용, 구글용으로 만든다면 이 분석을 해서 다시 이거를 취합 정리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자의 사용량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앱을 iOS용, 안드로이드용 출시를 하고 났을 때 우리는 구글 유저가 훨씬 많아요. 또는 어떤 회사는 애플 유저가 훨씬 많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애플 유저의 결제율이 여전히 높고요. 다만 커머스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 드리려고요. 구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 지메일이 가장 유명하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구글 맵보다는 네이버 지도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글의 그 플랫폼 안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의 연장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MS 오피스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아래 한글하고 같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각종 업무, 그 다음에 인사 관리, 회사 매니지먼트, 스케줄, 미팅 이런 솔루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에서 구독형으로 많이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구독형이라 불법 복제에 대한 부분 이슈도 해결이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365 버전하고 PC에 설치한 설치 버전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365 버전의 클라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보완돼서 정말 데이터 분석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365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모델링, 이런 거, 예측 모델, 이런 것도 웬만큼은 할 수 있고요. 엑셀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 하나에 50메가 이상 되는 많은 용량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한국에서는 대기업은 잘 안 쓰는데 이 세계적인 추세나 요새 일명 기술 테크 회사들은 거의 슬랙으로 회사 내부나 아니면 외부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슬랙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세일스포스닷컴에서 M&A에서 꿀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슬랙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MS 팀스, 구글 드라이브, 줌, 노션 이런 것들이 다 슬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의사 개진, 그다음에 협업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 있는 프로젝트도 할 때도 그렇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서도 슬랙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있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각 회사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나 플랫폼은 달라도 이 슬랙에 들어와서 플러그인처럼 꽂으면 어떤 앱이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가둬져 있는 정체성이 아니고 흘러가면서 의사 교환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노트북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분실하셔도 데이터 분실이 의미가 없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고 로그인을 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시장, 툴 시장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최근에 유명했던 어도비 포토샵 같은 경우도 그래픽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였잖아요. 그랬다가 피그마를 인수하게 됐죠. 그 이유는 어도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 즉 전에는 디자이너만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게 피그마를 씀으로 인해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의사결정자, 영업 이런 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코멘트를 남기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랙을 인수한 세일스포스닷컴에서는 그동안에는 세일즈 솔루션의 넘사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글로벌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세일스포스의 플랫폼 가든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 세일스포스닷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슬랙을 인수해서 기존의 세일스포스 고객들이 이탈을 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을 철커덩 슬랙으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슬랙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연동을 해서 고객을 관리하고 업무용으로 쓰는데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출구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통적으로 썼었던 MS 오피스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그냥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링크드인으로 묶는 거 하나에 가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로 묶는 거 하나 가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발표하는 제 노트북도 하나는 윈도우북, 하나는 맥북, 이렇게 해서 각 OS마다 가져가고자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혹시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 서학개미 계신가요? 이런 분들 보시게 된다면 지난 5년 동안의 구글하고 애플의 성과인데요. 최근에 애플에서 또 신제품을 냈죠. 가격은 정말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정말 애플의 노예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혁신은 어디에 있는지 10년째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냉정하게 솔루션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게 MS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전문 영역에서는 슬랙을 품어버린 세일스포스닷컴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앱, 클라우드 솔루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인하우스, 인오피스 이런 용어들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연결해서요. 이젠 개발자, 영업 특수직 이런 부분들도 정보의 표준화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특히 챗 GPT가 만드는 LMM으로 통하는 이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표면적으로는 AI라는 말이 없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담았을 때 밑에 여러 가지 비슷한 유의 물건이 추천되고 있죠. 이 추천 알고리즘 같은 부분도 사실은 AI 추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용자도 알아요. 이거 장바구니에 넣으면 요거와 비슷한 것들을 알아서 찾아주니까 이제 고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경쟁은 심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챗 GPT 뭐 없냐라고 하시는데 바로 여기 보시는 written, ADAT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챗 GPT는 국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코리안 컬처나 코리안 컨텐츠, 코리안 로컬 정보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한국인의 특성을 아직 챗 GPT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들의 written이나 ADAT을 쓰시면은 휴대폰 업무하다가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 비서라고 표방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식 표현들을 아주 따박따박 잘 받아서 하는 서비스가 나왔고 리트는 최근에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가 AI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AI 툴을 활용해서 업무를 가속화하고 편하게 어떤 혁명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AI와 함께 있는 앱들에 쓰실 때 저는 진짜 챗 GPT를 만능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챗 GPT에 있는 대용들이 쉽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의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챗 GPT가 패닉이라고 해서 가끔 장애도 일어나서 리턴 값 제시를 했는데 응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에서의 주의점은 이겁니다. 앱에서 쓸 수 있는 기능하고 데스크탑 버전에서 쓰는 거하고 달라요. 또 하나 GPT는 유료와 무료 버전의 응답 데이터 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글의 컨셉을 잡거나 상품 소개서의 컨셉을 잡거나 이럴 때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결코 검증 없이 썼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챗 GPT나 바드나 이런 거에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 데이터를 챗 GPT에 학습을 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자사의 제품, 서비스, 본인의 업무가 쉽게 액세스빌리티가 정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AI 생성형 시대에 꼭 필요하고 이게 되는 것의 큰 장점은 우리의 일상도 바뀌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제가 자료를 만들고 나서 바로 네이버 Q에서 챗 GPT의 네이버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큐라고 해서 신청하면 나오는데 이 네이버의 기존 검색하고 다르게 네이버 큐도 챗 GPT처럼 대화용으로 하는데 대화형의 검색 결과 네이버 큐의 대응은 아쉽게도 네이버 내에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 있죠. 일상에서 구글 검색했을 때와 네이버 검색했을 때가 다르듯이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도구를 쓸 때 업무를 위해서 쓰긴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검증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 툴, 뭐 클라우드 앱 이거 언제 쓰면 제일 좋냐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이 MVP 또는 뭐 우리 요번에 이런 신제품 내보려고 그래, 신사업 해보려고 그래, 이런 서비스 만들어 볼까 하는 거를 여기 요즘은 MVP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 초벌구 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기 구울 때도 보면은 초벌로 한 번 굽고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그 초벌을 할 때 노션이나 슬랙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개발자, 디자이너 없이도 사업 기획하시는 분들이 후딱후딱 술렁술렁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다 했을 때 우리 이거 만들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요거로 요렇게 하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내부 공유해가지고 비즈니스화 하는데 퀵하게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행을 알고 싶다 했을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앱스토어에 어떤 앱이 쇼핑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앱으로 결제가 많이 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핑과 파이낸스를 보시면 바로 돈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마음도 훔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앱을 쓰는 게 나의 업무의 성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커넥팅,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또 이미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사실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트래픽 보신 적 있으세요? 유저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 1월과 올해 1월 트래픽 비교해 보셨나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하게 됐을 때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좋아졌을까? 그리고 우린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음 버전은 어떻게 성장시킬까라고 할 때 앱을 쓰시면서 실시간으로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MVP를 만드는 데 좋은 앱도 있지만 플래닝하고 솔루션을 활용하고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묶어서 다시 재가공해서 하는 서비스 툴들이 꽤 많습니다. 슬랙 말고도요. 그래서 광고에 커스텀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그냥 접속만 하면 프로젝트 관리, 매출 관리, 고객 관리, 제안서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돼 있으니까요. 유명한 툴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마켓 사이즈가 작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회사에 광고 마케터를 하나 고용할까? 아니 마케팅 전공자가 없는데? 아니 우리 파트너로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사를 하나 고용을 하고 거기에 구독 서비스를 넣어서 그분들한테는 컨설팅만 받고 구독만 해가지고 고용 대신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드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